네, 2023년 인강드림 제3회 온라인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문제 1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이죠. 1항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에 속하는 거죠. 중개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행위입니다. 즉 중개행위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들로 따로 있는 거고 그들이 거래를 성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것이 중개행위죠. 이것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바로 1항에 틀린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2항.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어떤 특정한 업무에 부수적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행위였다면 이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 업무에 부수하여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개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였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된다 하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컨설팅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하여도 이것은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것입니다. 3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 지급을 약정한 것은 중개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무등록 상태였다 하더라도 중개행위를 한 것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을 행했을 때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받기로 했거나 달라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무등록 상태였지만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없겠습니다. 4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세모세모 부동산 및 부동산 카페라고 표시된 5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세모세모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는 그렇다고 보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에 관한 알선을 하고 수수료 받은 것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를 했어도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할 수가 없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하였다면 계속성 반복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업으로 행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보시면 2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중개 대상이 아닌 거 골라서 세워보죠. 기억,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포락지는 사건이 영구히 소멸했기 때문에 추후에 성토가 되어도 다시 무트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사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사건의 대상이 아니라면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개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니은 부동산 유치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점유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을 중개할 수는 있지만 건물의 유치권 설정을 알선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개 나왔고요. 디귿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사유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나 사유지 사건의 대상이므로 중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을 미채굴의 광물,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유죠. 국유는 사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고요. 무주의 부동산 역시 국유입니다. 사건의 대상이 아니니까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비읍,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건의 대상인 토지라면 중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식의 수목, 묘목 같은 것들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고요. 수목이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거나 아니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해 임목이 되었을 때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이 몇 개인가 했는데 모두 5개. 사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항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는 말이죠. 2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랬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 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렇죠?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 통보할 수 있다는 예외는 있습니다. 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의 요건도 동일한 적용이 있는 거죠. 5항 이 법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서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위원장이 누구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번 문제.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중개업 등록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항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에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등록의 결격사유 첫 번째 사유자가 미성년자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도 성년이 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없겠습니다. 2항 파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없다. 파산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죠. 그러나
등록의 결격 사유에 속하는 것이고 등록의 결격 사유에 속하는 자는 적법하게 고용인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사망,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있으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없다. 금고 이상형의 수용자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개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2년이 경과하여야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항,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자는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고요. 등록의 결격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조차도 될 수가 없는 거죠. 5항,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는 말은 맞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중개보조원으로도 종사할 수가 없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응시의 결격일 뿐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에 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중이라도 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아닌 임사원은 할 수가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 5번.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해석 중에서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요.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의 사무소를 폐쇄했으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중 등록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폐업했어도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종전의 등록의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자에 해당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휴업 신고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면 재개 신고 의무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이겠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일 겁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되는 사유이기는 하나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다. 휴업 신고했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도 등록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항 틀린 지문 정답이고요. 3항.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증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증을 교부하면 아니 된다. 반드시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이 확인되었을 때에만 그자에게 등록증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거니까요. 4항.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건 앞서 1번 문제 해설에서 제가 사례로 언급했었던 내용인 겁니다. 5항.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도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2항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와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항. 등록관청은 등록의 요건과 기준에 합당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7일 이내에 해야 되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중개 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증 교부받고
인장 등록까지 되어야 적법한 업무 개시가 가능하죠. 3항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4항 등록의 통지를 받은 후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를 위반한 경우라도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는 아니고 등록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할 것은 없습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통지를 받았다고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면 업무보증 설정 의무 위반이 있다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증을 받지 않았으니 개시 의무 위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인장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거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4항이 틀린 질문 정답이고요.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중개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죠. 단 인장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하여야 되는 대상인 것이고요. 이어지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지금 결격 사유에 해당된 이유로 등록을 취소받았기 때문에 등록 취소 처분받은 후 3년의 결격 사유는 적용이 없고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간만 결격에 속하게 되는 거죠. 1항 틀렸고요. 2항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는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항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역시 등록 기준 미달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을 때에도 등록 취소 후 3년의 기간은 적용이 없기 때문에 미달된 등록의 기준만 회복하면 바로 재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4번 1년간 폐업 신고한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 위반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때는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줍니다. 폐업 기간 1년이었었죠.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2년간만 결격에 속하게 되는 사유가 될 겁니다. 5항 둘 이상의 개설 등록을 한 것을 사유로, 다시 말해 이중 등록을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그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5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 및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맞죠? 2항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 중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도 있었던 겁니다. 3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 휴업 및 폐업할 수 있죠. 4항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폐업 신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개 신고와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방법을 포함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5항 휴업한 중기업의 재개 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변경 신고도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요. 2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항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죠. 2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그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서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분사무소는 이전 신고도 분사무소는 인장 등록도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행하게 됩니다. 2항이 틀렸습니다. 3항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첨부하는 구비서류 중에는 그 책임자인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있었던 겁니다. 4항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법인이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5항 분사무소 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게시해야죠. 분사무소는 개설 등록하여 만드는 게 아니라 설치 신고해서 만드는 거니까 설치 신고 필증, 설치 신고 확인서가 게시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2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이어지는 10번 문제.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항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나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 등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법령상 금지가 되나요? 중개보조원의 서명이나 날인은 의무가 아닐 뿐이지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기출되었었던 지문입니다. 1항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2항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3항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에 있어서 거래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주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4항 고용인의 고용과 해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원수 제한도 없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중개보조원의 채용 인원 제한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되어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안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5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언제나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행위로 본다. 그래서 고용인이 한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1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입니다. 11번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임장등록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의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의무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아닌 것이죠. 개업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도 각각 인장을 등록해야 할 의무의 주체들이 됩니다. 2항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나요? 아니고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도 그랬지만 이전 신고, 인장 등록 모두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행하는 것이었었죠. 3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4항 법인의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분사무소 책임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죠. 책임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아니고요.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가요? 인장 관련된 의무 위반은요, 다 업무정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도장 위반은 무조건 정지인데 위반자가 개업공인중개사면 업무정지, 위반자가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의 대상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2번 문제. 다음 중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항상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게시해야 될 사항인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항상 게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묻는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겠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어서 못 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 의무는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단서가 있는 겁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폐업,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죠.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나 휴업 신고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이 벌써 틀렸죠? 휴업 신고뿐만이 폐업 신고뿐만이 아니라 휴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3항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도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까? 고용인의 휴업은 공인중개사법상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항상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여 휴업 신고하고 휴업에 들어간 자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재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두 달 정도 휴업하고자 한다면 휴업 신고할 의무도 없지만 한두 달 후에 업무 재개 시에 재개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4항이 옳은 질문 정답이고요. 5항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연장 통보를 하고 어쩌고 그런 거 없죠. 단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및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4번 문제.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전에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사전에 해야죠. 그러나 인장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하면 됩니다. 변경하고 나서 변경한 날로부터 얼마?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5번. 다음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묶여진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몇 명이죠?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몇 명? 30명 이상이 분포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전문 인력 확보로서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을 확보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500명, 2개 이상의 시도, 30명, 1명이니까 5항 배열이 맞겠죠? 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속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권장 서식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작성해서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할 의무가 발생하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니까요. 2항.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까? 전속중개계약과는 달리요.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존재하지만 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요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진 않는 겁니다. 3항. 임대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생략 가능하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3항. 임대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4항. 전속중개계약서상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항이 옳은 지문이고요. 5항.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중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을 한 소요 비용만 보존해 주면 되는 것이죠. 사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중개대상물의 권리자 등 성명 등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이죠. 니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디귿, 중개대상물과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또 토지 이용과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야 되는데 중개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의무 없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대리 행위를 할 때 위민에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는 경매 물건의 경제적 가치라는 게 대법원 규칙에는 있었죠. 그 다음에 비읍,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 확인 설명 의무가 없고,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 의무가 있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 왜냐하면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거니까.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득과 관련된 조세도 종류 및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세액을 산정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그래서 5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번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틀린 거요. 1항 개업공인중개사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나 이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명시한 의무는 아니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무인 거니까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중개를 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규정한 의무이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소속공인중개사도 준수할 의무로 규정한 의무였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3항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2년이 되기 그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2년마다 받아야 될 연수교육 수료 의무를 위반하면 시도지사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비밀준수 의무는 그 직을 떠난 후에도 존속되며 위반에 따르는 처벌은 현행법상 행정형벌만 규정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었습니다. 5항 위 사항의 의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의해 벌할 수 있는 죄로서 일명 친고죄라 한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비밀준수 의무는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명시하면, 즉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죠.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위반행위지 친고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는 경우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고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할 의무 있다. 법 29조 1항 얘기죠. 3항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신의 성실에 의해 공정중개 의무가 있다. 역시 법 29조 1항에 함께 있는 얘기입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입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해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역시 대법원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의무사항인 거죠.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 그 증명서류를 사본 첨부하여 신고해야 된다. 그거는 등록을 하는 때 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통지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2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 이상인데 분사무소 추가 시마다 2억 이상 추가 설정,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2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고요. 3항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회수 제한 기간 5년이 아니죠. 3년간 회수 제한에 걸리는 겁니다. 틀렸고요. 4항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을 해지하고 다른 보증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업무보증을 변경하여 신고까지 끝냈어야 됩니다. 5항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15일이 아니라 먼저 설정된 보증의 효력기간 만료일까지는 업무보증을 다시 설정해서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요. 2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문제 함께 풀어보셨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